이 영상은 연령 제한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교육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2차 성징 이후의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묘사는 안 할 거지만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가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범죄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남자들은 내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남자 혹은 여자니까요. 특히 남성은 성적인 충동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남성에게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찰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파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파민은 여성도 남성의 충동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식은 다르더라도 누구나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로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지방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은 만족감 혹은 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분비되는 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때는 허전함을 느끼고 심각할 때는 극도의 우울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비씨가 말씀하신 밀가루와 고기를 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은 것에는 그럴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약간 부족할 때는 입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느 정도 부족할 때는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가짜 배고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의 부족을 넘어선 고갈 상태에 이르면 말 그대로 정주를 놓고 음식을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참는 방법으로 시도하신 분이라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폭식을 하게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4대 성인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치킨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픈 상태로 몇 시간을 참았는데 옆에서 라면 냄새가 납니다. 후루룩 먹는 소리도 들립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꼬들꼬들한 혹은 적당하게 잘 퍼진 면발이 보입니다. 라면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더라도 이런 자극이 생기면 누구나 라면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극의 종류가 아니고 누구나 도파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각에 의한 이런 충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종류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담배 냄새에 이런 충동이 생길 수 있고 술을 끄는 사람은 술병을 보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끄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시 모두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든다고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동이 발생하면 의지로 버텨내는 경우도 있지만 참지 못하고 굴복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을 처음 먹었을 때는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첫 번째 술을 먹었을 때는 쓰기만 하고 맛도 없는데 이걸 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발달해야 하는데 술을 처음 마셨을 때는 이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체의 영향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처음 필 때는 중독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주 펴서 이 수용체가 발달해버리면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과 담배에 의한 쾌락, 즉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어쨌든 수용체가 발달할 때까지 반복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남자가 사정을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성징이 되면 남자는 사정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몸의 구조가 바뀝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만족감이나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어서 사정에 의한 도파민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인위적인 사정을 하지 않았다면 남자는 몽정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쾌감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몽정을 하면서 성적인 쾌감, 즉 도파민의 분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성적인 쾌감이 없이 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사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은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자극에 의한 충동입니다. 술을 즐겨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었을 때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술에 대한 수용체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쾌락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극이 주어진다면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인위적으로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는 주기적인 몽정을 통해서 사정의 쾌감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화, 목,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은 남자들이 사정에 의한 도파민의 부족을 느끼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거나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굶었을 때 라면 냄새에 의해서 먹고 싶은 충동이 심해지는 것처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도 이 상태에서는 남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은 건 먹은 거고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담배를 필 수는 있습니다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길빵을 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성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다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적으로 취약해지기 전에 도파민에 의한 만족을 얻으시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자각해서 더 조심하시라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